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오늘 저희들 소식은 새로운 차가 스파샤 포착이 되는데요. 기아의 전기차 SUV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 차가 과연 언제쯤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기아에서 발표한 플랜 S를 기준으로 추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지금 보시는 스파샤 정말 특이합니다. 기아에서 출시할 SUV 또 없나? 라고 생각해보면 하바니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A필러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차다, 새로 포착된 차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EV9? EV7 이런 얘기도 있어요. EV6의 후속으로 나올 SUV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과연 어떤 차인지 알아보러 갈게요. 디자인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운전석 공간 있죠. A필러하고 B필러 사이가 생각보다 좀 좁아요. 그리고 B필러와 C필러 사이도 좀 좁고요.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나온 모습이라 그런지 차의 길이가 길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징이라면 A필러가 좀 각졌죠? 마치 카니발처럼 이렇게 각진 모습이 보이고요. B필러는 하이그로시인데 A필러를 하이그로시로 처리하진 않고 보통 바디 컬러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도 약간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고급 차종에 쓰여지지 않은 프레그 타입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A필러 그냥 붙어있는 스타일을 넣어줬습니다. 뭔가 고급차 같은 그런 느낌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리고 벨트 라인이 일단 운전석 쪽에서 뒤로 갈수록 좀 올라가요. 차급 자체가 일반적인 중형 SUV 같은 경우는 보통 A필러하고 C필러, D필러까지 이렇게 수평으로 이어서 벨트 라인이 가는데 좀 올라간 걸로 봐서는 일단 준중형 또는 소형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렁크 공간 있죠.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특징이라면 도어가 볼록하게 좀 나와 있죠. 음각 형상으로 EV6에서 보여준 그런 비슷한 컨셉의 후면부 디자인이 가지가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티지하고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리어 범퍼가 이렇게 검정색의 플라스틱을 그대로 이렇게 아마 부식 처리를 할 것 같은데 하이그로시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뒤쪽 번호판에 좌우측으로 다 검정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어 오버행도 좀 짧아 보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차가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게 7인승으로 나온 차는 아니다. 적어도 5인승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만약 7인승 차였다면은 분명 뒤쪽 트렁크 러기지 공간을 좀 더 할애해야지 되거든요. 시트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는 법규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면 7인승을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분명 이 차는 아마 5인승으로 나올 거라는 게 추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휠 디자인이 생각보다 좀 특이합니다. 마치 벤츠의 EQA 전기차의 휠처럼 뭔가 휠을 다 어느 정도 메꿨어요. 동그랗게 메꿨어요.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5스포크이긴 한데 안에 홀이 뚫어져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리고 리어에 머플러라든지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차라는 건 알 수 있고요. 아니면 하이브리드라든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의 높이는 좀 높아 보여요. 생각보다. 완전히 니로처럼 차 높이가 좀 낮고 로우 앤 와이드 디자인을 쓴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본적인 SUV 스타일의 전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K5 구형과 비교해보시면은 좀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과연 이 차가 그럼 어떤 차일까? 언제 나올까? 과거 기아에서 발표한 인베스터 데이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프레스 데이 때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아가 작년 9월에 공개한 차세대 전용 전기차의 티저 이미지예요. 보시면 가운데 차가 뭔지 아시겠어요? 가운데가 EV6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라인업이 이제 세대가 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SUV처럼 보여요. 그 오른쪽에도 이 차들이 쭉 있는데 SUV인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세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차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작년 12월에 기아에서 발표한 플랜 S 전략 자료에 담은 전동화 차량 출시 일정이에요. 일단 2022년에 파생 EV 3개 차종을 운영하고요. 봉고 EV도 있고 니로도 있고요. 소울 EV도 있고요. 이거는 이미 다 출시가 됐습니다. 소울 EV는 우리나라엔 단종됐지만 미국에서는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021년 출시가 되려면 7월 정도의 예상인데 EV6라는 차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EV 풀라인업을 구축하는데요. 총 6대입니다. 초소형, 소형 SUV, MPV, 승용, 대형, 중형 SUV까지
있는데요. 이 차들이 2025년이면은 다 출시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기아에서 전략적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나타내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차종이겠죠, 당연히. 본표를 앞에서 나온 차 라인업과 한번 매칭을 시켜봤어요. 보시면은 제일 왼쪽부터 MPV, 그 다음에 중형 SUV, 그 다음에 소형 SUV, 그 다음에 초소형, 그 다음에 승용, 그 다음에 대형 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매칭을 시켜본 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 단순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1월 기아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5년 6년까지 총 11개 차종, 파생 차종 3개, 순수 전용 전기차 EV 7차종 포함해서 총 11대의 풀 라인업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한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3가지를 융합을 해서 한번 각각 매칭을 시켜봤어요. 자, 보시면은 전용 EV에 승용이 3대가 나오고요, RV가 4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생이 승용으로 1대, RV가 2대가 나옵니다. 상용은 1대인데 이게 봉고 EV로 이미 출시가 되었어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작년에 발표한 거를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연도까지 포함해서 쭉 넣어봤는데, 일단 승용 세대는 초소형, 대형, 승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시는 2023년에 초소형, 2025년에 대형, 2023년에 승용이 될 것 같고요. RV는 첫 번째 EV6를 RV에 넣었어요. 2021년에 이미 출시가 되었고 2022년에 소형 SUV라고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스파이샷, 그 차가 아마 소형 SUV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2년에 출시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소형으로 놨어요. 전체적인 사이즈도 중형이라 하기에는 7인승 실내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뭐 리어 트렁크 공간이 커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형이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중형 내놓고 이렇게 대형으로 가야지 출시 순서가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대형을 내놓고 또는 중형을 내놓고 소형으로 간다는 게 기존의 신차 출시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좀 안정화돼서 비싼 차일수록 좀 더 나중에 라인업을 갖추는 자동차사의 그런 행보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추측을 한 겁니다. 2025년에 MPV 카니발을 대체하는 게 나올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파생 EV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파생 EV는 2023년에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시드 EV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RV로는 2023년에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소울 EV 풀모델 체인지가 예상이 되어지고, 니로가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죠. 아마 내년이면은 하반 1호라는 차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3년에는 순수 EV로 파생 차종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추정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맞춰서 넣은 거예요. 저희 생각이 거의 한 80%는 가미가 됐으니까 단순 참조만 해주시고, 본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